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75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인생에서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5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변하고 생각지도 못한 걱정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걸 저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무서운 게 뭔지 알겠어. 하고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막상 75세가 되어보니, 아, 이게 진짜 두려움이구나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두려움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려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75세가 되어서 가장 두렵다고 느낀 5가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친 적, 혼자 마음 아팠던 적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저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이 들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일 거예요.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서죠. 저도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겠지, 조금 아파도 금방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75세가 된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이게 무슨 병인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도 많고, 큰 병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한 지인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60대 중반까지도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바쁘게 일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죠. 하지만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다며 그냥 참고 지나갔어요. 결국 큰 심장병으로 발전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이처럼 건강을 아끼려고 병원도 안 가고 운동도 하지 않고 식사도 대충 챙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결국엔 더 큰 고통과 비용, 그리고 삶의 지라락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걷기, 스트레칭,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스트레스도 줄여주니 마음 건강에도 좋아요. 둘째,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과 영양 흡수가 떨어지니 좋은 음식으로 몸을 잘 챙겨야 해요.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인생이 즐겁다는 말도 맞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아플 때만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아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더욱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너무 걱정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이 더 아파집니다.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질 거야. 이런 긍정의 힘이 회복을 돕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문제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1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매일 식사에 채소를 조금 더 챙기고 병원 예약 날짜를 잊지 않는 것부터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두려움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이에요.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과 친구와 점점 멀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허전함과 쓸쓸함, 그게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서 심심하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정신 건강과 몸 건강 모두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예전에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셨는데 자식들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우울감이 심해지셨죠. 그분께서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같은 신체 질환 위험도 커진다고 해요. 몸이 아프면 더 외로워지고 외로우면 몸이 더 아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나도 바쁘니까 연락하기 쉽지 않다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사실 아주 작은 노력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잘 지내? 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아요. 또 가까운 이웃이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요. 진심 어린 대화도 참 중요해요.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는 과정은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니까요. 또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마음을 담은 표현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무작정 혼자 숨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가족과 친구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고 함께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감이 심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풀어내야 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동네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몸도 한결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불안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병원비 같은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내가 가진 자산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 참 많이 공감 가실 거예요.
사실 60대 이후부터는 직장을 떠나거나 일을 줄이는 분들이 많아서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던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불안해지죠.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연금만으로 생활하려고 했는데 막상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 생활비 걱정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도 대충 사 먹고 병원도 아까워서 검진도 미루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이게 되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도 나빠지고 외로움까지 더해져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산을 아껴 쓰려고만 하다가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적 불안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자산과 수입,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연금, 예금, 투자 등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해서 월별 지출 예산을 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가끔은 이 정도는 아껴도 괜찮겠지 하는 작은 지출들이 쌓여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건강이나 관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아끼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정기 검진이나 약값, 좋은 음식, 가족과의 만남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금융 전문가나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넷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리한 대출이나 고금리 금융 상품 이용은 피하는 게 좋아요. 부채가 늘어나면 더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위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작은 규모라도 소득원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이나 지역사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나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아끼지 말고 잘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차근차근 점검하고 꼭 필요한 소비와 투자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모두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느끼는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삶의 의미와 내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직장이나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는 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에 빠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혼자 있다고 소외감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고 무슨 목표를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게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다시 찾기 위해선 새로운 목표와 취미가 큰 역할을 합니다. 우선 작은 목표라도 세워보는 게 좋아요. 매일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같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목표가 생기면 하루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취미를 찾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이나 연주, 글쓰기,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같은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사회 참여 역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경험이 내 존재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처음엔 집에만 계셨는데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자기 개발은 나이를 불문하고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익히는 것처럼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회복하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와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세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내 존재감을 다시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의미 있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 누구나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앞서죠. 특히 혼자 계시거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은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 내 재산과 뜻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법률적 준비입니다. 유언장이나 신탁, 후견인 지정 같은 법적 문서를 미리 마련해 두면 나중에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의료 결정도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둘째, 의료 관련 준비입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결정서를 작성해 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강요받지 않고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의료 정보와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셋째, 돌봄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병환이나 사고로 혼자 생활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가족, 친지 또는 전문기관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요양시설,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 지원을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내 뜻과 상황을 가족과 자주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를 높여야 나중에 어려움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그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고 평온한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중요한 법률과 의료 문제, 돌봄 계획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온하고 안정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혜를 갖자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두려움 잘 기억나시나요?
첫째, 건강 문제, 둘째는 외로움과 고립감, 셋째는 경제적 불안, 넷째는 삶의 의미와 존재감 상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죠. 이 다섯 가지는 우리 누구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이 크게 다가오는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건강이라면 매일 10분씩 가볍게 걷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해보는 거죠. 취미 하나라도 시작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밝고 행복하게 바꿔줄 거예요. 우리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봐야 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